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에도 어제 첫 일출을 보며 소원 성취를 염원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남쪽 최동단 포항 호미곶, 수평선이 짙게 깔린 구름을 뚫고 개묘년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엄한 태양의 기운이 대지에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립니다. 청년들은 새해 소망 1순위로 공부와 취업의 꿈을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복학을 해서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이제 더 나은 저를 위해서 이제 한번 소원을 빌려 왔습니다. 디자이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해를 성공적으로 봐서 디자이너 길을 꼭 성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한 가장은 업계와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하는 일들이 좀 위험한 일이라 가지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인파를 10,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어김없이 많은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인파가 좀 많이 몰렸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거리 또 유지하고 좀 여유롭게 하면서 이제 순찰하는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주면서 이제 안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주 문무대왕릉 위로 떠오른 일출은 여느 곳과 다른 장엄함이 묻어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위협을 달성하고 죽어서도 나라의 애군을 물리치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해맞이객들은 검은 바위와 붉은 태양의 색채 대비를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울릉도 저동 촛대바위 앞에서도 새해를 맞으며 일출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일출을 볼 수 있었던 2023년. 개묘년 첫 해를 보며 해맞이객들은 지혜로운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추모공원,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 입지를 공모 중인 가운데 포항시 죽장면에서 이 세 가지 시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죽장면 이장협의회는 최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포항에서 가장 오지인 죽장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세 가지 주민 기피 시설을 원샷으로 모두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사업 대상지로 죽장면 침공리를 추천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죽장면에서 시설 유치를 희망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주민 수용성과 접근성, 사업성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역점 사업을 연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 인터뷰에서 확실한 지방시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원자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원전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초소형 원전, 분산 전원으로 원전의 활용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주 간포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MR은 꿈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경북의 원자력으로 세계적인 기업 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북이 살찌우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탄소 중립도 원자력 산업을 바탕으로 추진합니다. 신한울 3, 4호기까지 울진의 원전이 대거 들어서면 원자력을 활용해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수출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 원전을 만들면 거기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소를 거기서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포항 지역의 수건 사업인 영일만 대교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올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하반기쯤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을 통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노선으로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세계적인 관광 자원,
마련하고 또 여기만 항해 크루즈도 들어오고 여기만 대교 건설을 전혀 걱정 없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이 화두가 된 만큼 투자 유치와 신산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혁명적인 지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학을 살려서 지역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대학을 관리하고 지역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이런 대학 관리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농업 대전환 정책으로 농촌을 첨단 산업과 힐링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직업계획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감성 교육을 시행합니다. 학교 생활관과 휴게실 등의 공간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예술 작품을 활용한 인문학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경북도 내 5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이후 대상 학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불 진화 특수조직인 경북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이 신설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특수 대응단은 봉화군 봉화읍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6개 팀 62명의 인력과 산불 진화차 1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4년간 220억 원을 들여 소방 헬기 경납고와 훈련시설, 담수량 10,000리터 이상의 대형 소방 헬기를 갖춘 신청사를 울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 안에 연장 근로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주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공짜 야근 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노사가 합의를 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의성의 버스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는 사상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의성군 농어촌 버스기사 이상권 씨는 기본 근로 8시간에 연장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운행 준비와 차량 점검, 주유 시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받은 하루 시급은 약 8,125원, 당시 최저임금인 8,350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포괄임금제 때문인데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 수당 명목의 임금을 따로 정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대한 기본급 얼마, 연장 근로 얼마 딱딱딱 정해놨으면 이런 게 생기지가 않는데 그냥 하루 일당 얼마라고 딱 해놓고 거기다 주휴수당, 연장 근로 모든 걸 다 포함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지난 2020년 의성군과 군위군의 일부 버스기사들은 불합리한 포괄임금 약정으로 사실상 덜 받은 임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의 재판 끝에 법원이 기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먼저 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업종에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농어촌 버스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배차 시간표를 통해 대강의 주행 시간을 알 수 있고 최근 도입된 버스 정보 시스템, 또 차량 관제 시스템, 그 밖에 운행 기록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포괄임금제를 통해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된 포괄임금 약정이지만 무효라고 본 국내 첫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운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더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성 5명, 군위 6명 등 모두 11명의 기사에게 약 2억 원의 임금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은 농촌 특성상 버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실제 지급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준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포괄임금 약정은 경북 지역 농어촌 버스업계에 계속 적용되다가 지난 2019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에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IT 업계 등 포괄임금제가 여전한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에는 창의적 융합과 혁신 기술을 선도해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전지 특화 단지와 ESG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연구 중심 의대 승인,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 산업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류, 관광에 혁신적인 도움을 줄 영일만 대교의 하반기 설계 착수와 수서행 고속철도 유치, 포항역 주차장 확충 등 교통 인프라를 혁신해 사람이 모이는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쯤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 지방도에서 SUV 차량에 70대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 9시 22분쯤 포항시 흥이읍 금장리 야산에서 불이 나 이마 0.09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집중 지도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작년보다 체불액이 40% 증가한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과 금융, 보험업,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1억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합니다.